오늘은 영화 시민 덕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나오기 몇 년 전에 이 영화의 실화를 접했었는데요. 어떤 평범한 시민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직접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때 저는 보자마자 이건 정말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미 이 시민 덕희라는 영화가 제작 중이었습니다. 영화로 본 시민 덕희에 대한 첫인상은 예상할 수 있는 영화였지만 동시에 나름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는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그리 인상 깊지 않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호감을 갖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민 덕희를 보면서 호감을 갖게 만들었던 장면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장면들은 모두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당연히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의 덕희가 중국까지 건너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결국 돈을 잃고 만 그녀는 돈이 없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을 찾을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 총책의 정보를 경찰에 건네 포상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덕희는 자신이 잃어버린 돈과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죠. 영화는 덕희에게 제보를 한 손대리의 역할도 비중 있게 다루지만 사실 영화 속 덕희에게 손대리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힌트, 그리고 공조의 대상입니다. 손대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덕희에게 총책 오명환이 10만 달러의 돈을 건넵니다. 이 돈을 주는 대가로 그가 요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를 쫓지 않으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영화적인 설정이겠죠? 사실 좀 뻔한 설정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는 우리는 당연히 이 덕희가 돈을 마다하고 돌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인공을 다룬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게 돈보다 더 큰 의미를 쫓는 인물을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돈은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쉽게 말해 이 장면의 10만 달러는 관객까지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덕희가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은 3,200만 원이죠. 그녀가 기대한 포상금은 1억 원입니다. 10만 달러는 그보다도 큰 돈입니다. 게다가 영화 속의 덕희는 범죄도시의 마석도가 아닙니다. 라비란의 전작 중 한 편인 걸캅스의 박미영 형사 같은 인물도 아니죠. 덕희는 이 총책을 무너뜨릴 수 없고 큰 화를 입을 게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손대리도 구한 상황이니까 저 돈을 받고 그냥 끝낸다고 해도 나쁠 게 없을 것 같다는 계산입니다. 여러모로 이 10만 달러는 덕희에게 얻을 게 더 많은 선택인 거죠. 다른 영화였다면 이런 장면에서의 돈은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 덕희의 설정에서는 다른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이전의 상황에서 영화가 나름 꽤 충실하게 덕희라는 인물을 설계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영화적인 허구라면 이 총책의 무시무시한 어떤 공포심? 이런 걸 강조해도 되지 않았을까? 영화에서 보여지는 수법이 있죠. 여기서 도망치면 너희 가족들까지 다 해코지할 수 있다는 협박입니다. 덕희에게도 그런 협박을 하는 설정으로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정도로도 관객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덕희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중년 여성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10만 달러를 건네게 만든 이유, 이 설정을 한 감독의 의도는 뒤에 따르는 장면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덕희는 10만 달러를 집어 던지면서 총책에게 자수를 하라고 일갈합니다. 당연히 총책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덕희를 화장실로 끌고 가 구타합니다. 덕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맞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덕희는 총책의 비행기표와 여권을 빼내고 그가 보는 앞에서 여권을 찢어 씹어버립니다. 악당이 비행기를 못 타도록 만드는 이런 설정도 사실 꽤 익숙하죠. 보기에 따라 이런 설정이 너무 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익숙한 설정이 매우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당연히 찢은 여권 일부분을 입에 씹어넣는 덕희의 표정입니다. 굉장히 악에 바친 사람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라미란 배우가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하죠. 어떻게든 이 나쁜 놈을 잡겠다는 의지, 이 영화는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장면, 그리고 이 장면,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영화의 진짜 마지막 장면 때문입니다. 악당은 붙잡혔고 덕희는 가정을 되찾았습니다. 영화는 이때 총책 오명환의 변호사가 3억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때는 앞서서 10만 달러를 보았을 때만큼은 계산을 굴리지 않게 됩니다. 덕희는 가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을 테니, 또 얻어 터지면서도 그놈을 잡으려고 했던 덕희의 표정을 보았으니 그걸로 관객인 우리는 주인공의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실화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했던 저는 합의를 제안하는 이 장면도 영화적인 허구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자막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죠. 실화의 주인공 김성자 씨도 총책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실제 그녀는 경찰로부터 포상금 1억 원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이 자막은 매우 크게 서로 조응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큰 보상을 거부하는 건 영화적인 설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인물도 그러했다, 이렇게 설명을 보여주니까요. 실화에서는 경찰이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를 오로지 경찰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면서 증거를 포착해 제보한 주인공이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1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이분은 그것도 끝까지 받지 않고 해당 경찰서에 아니란 태도를 지적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분명 이 영화의 감독은 결국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끝까지 범죄를 추적한 실존 인물의 결단이 그 자체로 영화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어떻게 영화 안에서 묘사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10만 달러를 제시하는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 터키는 전반적으로는 상업 영화의 기본에 매우 충실한 영웅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 때문에 한 번 더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배우 라미란의 필모그래피에서는 더더욱 빼놓지 못할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별점과 코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더키에 대해 왓챠피디아가 예상한 저의 별점은 2.5점이네요. 저는 별 3개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남겨보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자력 구제 영웅담, 그럼에도 강렬하게 남은 라미란의 멍든 얼굴, 네, 이렇게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